제가 이 집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세탁실입니다. 원래 세탁기가 주방 발코니에 있었는데 안방 계곡 위치로 바꾸면서 생긴 공간을 활용해서 세탁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꿈꾸지만 막상 우리 집에 적용하리란 쉽지 않아요. 겉모습만 따라하자니 생활에 불편하고 요리와 빨래, 청소, 수납 다 챙기자니 디자인이 좀 아쉬워집니다. 대부분 고급 인테리어라고 하면 비싼 마감재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서초에 위치한 39평 아파트인데요. 1999년에 지어진 3베이 구조입니다. 이 평범한 아파트가 제대로 된 공간 기획으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치트키 12가지 바로 시작합니다. 중문 위치만 바꿔도 현관이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기존에는 중문이 현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현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문 위치를 입구방 쪽으로 최대한 당겼습니다. 그만큼 현관 활용 공간이 넓어지고 신발장 거의 8배 가까이 더 늘렸어요. 중문은 기존에 문짝 두 짝의 슬라이딩 도어였는데 이번에는 투명 유리가 적용된 스윙 여닫이 중문으로 바꿨어요. 슬라이딩 도어는 문짝이 항상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좁은 현관 폭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듭니다. 지금처럼 양쪽으로 벽이 있는 경우엔 여닫이 도어를 적용해 주는 게 좋아요. 다만 여닫이 중문을 쓸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문 앞쪽에 바로 방문이 있어요. 이럴 땐 방문 경첩은 우측에, 중문 경첩은 좌측에 적용해서 문이 열리는 방향이 서로 간섭되지 않게끔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문 손잡이는 비싼 가와준 제품인데요. 여닫이 중문은 손잡이 디자인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손잡이에는 비용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장은 중문을 당기면서 생긴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신발장만 쭉 이어지면 답답하니까 중간에 오픈 공간을 두었고 수납장 상판과 뒷판에 세라믹을 적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간접 조명도 오픈 공간과 신발장 하부 띄움에 풍부하게 적용해서 현관이 고급스럽고 은은한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가구재는 한솔 콘크리트 샌드, 현관 벽체 필름은 영림 선셋 스톤입니다. 둘 다 웜톤 계열로 맞춰서 현관 전체가 하나의 톤으로 읽혀집니다. 스위치는 두 가지 넣었는데요. 하나는 일괄소등, 나머지 하나는 조명 스위치예요. 고객님은 택배 박스를 현관에서 정리한다고 하셔서 조명 하나는 켜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어 디자인이 공간의 격을 올려줍니다. 도어는 공간에서 가장 손이 자주 닿는 장치예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동작과 내구성까지 갖춰서 집안의 고급스러운 인상을 결정하는 큰 요소입니다. 아무래도 럭셔리하고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얻으려면 일반적인 12mm 문선 또는 무문선 도어 디자인보다는 히든도어나 스텝도어가 유리합니다. 이 집에는 히든도어와 스텝도어를 적절히 섞어서 적용했는데요. 특히 도어 외부에 손잡이가 없는 푸시형 히든도어는 문짝을 벽면과 같은 마감재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어가 도드라지지 않아서 공간이 단정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든도어도 다 같은 히든도어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푸시형 히든도어라고 하면 천장에 도어 클로저 방식을 많이 썼는데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밀어서 열 때 꽤 많은 힘을 써야 해서 성인 남성인 제가 밀어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게다가 닫히는 속도 조절도 어렵고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도 쉽지 않은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댐핑 기능이 있는 히든 경첩을 씁니다. 댐핑 히든 경첩은 측면에 달려 있어서 큰 힘 없이도 부드럽게 열리고 속도 조절 레버도 누구나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 하드웨어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지만 유지관리부터 사용성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입니다. 요즘 고급스러운 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와우 포인트인데요. 대부분 이 와우 포인트를 복도 끝이라든지 현관 입구 쪽에 단순히 전시 공간으로만 설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예쁘긴 한데 얼마 안 가서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적 요소가 아닌 기능을 넣어주는 게 핵심인데요. 제가 제안드린 건 행잉월이에요. 이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면 거실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는데 누구나 이렇게 집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면 부담스럽고 싫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앞을 벽으로 막으면 답답해지니까
바닥에서 700 정도 띄우면서 문입구로 마감한 행잉월을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선은 차단하면서도 공간 자체를 막은 게 아니어서 답답하지 않아요. 행잉월 하단에는 불만 가습기를 넣었는데 이렇게 하부에 단상을 세울 때는 상단보다 좀 더 넓은 폭으로 만들어줘야 안정감이 있는 디자인이 완성됩니다. 지금처럼 행잉월을 구성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속으로 구조를 짜야 한다는 거예요. 목공으로만 짜는 경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100% 처지게 됩니다. 천장에 금속 구조물을 앙카로 고정해야 오랫동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불만 가습기처럼 물을 사용하는 기기는 혹시라도 누수가 생겼을 때 물이 안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박스 마감재는 물에 변형이 없는 방수 석고와 방수 합판으로 제작하고 최종 마감은 습기에 문제가 전혀 없는 타일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통로폭을 잘 잡아줘야 하는데요. 행잉월 주변 통로가 최소 950은 되어야 가전제품처럼 큰 짐을 놓을 때 간섭되지 않습니다. 고급스러운 라운드 값은 따로 있습니다. 인테리어에서 고급감을 주는 디테일 중 하나가 모서리 라운드 처리예요. 이 집은 벽 인코너, 아웃코너 전부 라운드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 넣을 때는 알값이 중요한데요. 너무 크게 잡으면 오히려 촌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알값은 35파이입니다. 이 정도가 딱 고급스러우면서도 질리지 않는 적당한 치수입니다. 다만 TV 벽면처럼 긴 벽은 60파이 정도 좀 크게 가져갔어요. 벽면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해서 라운드 값도 키워줘야 시각적으로 균형이 잘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라운드를 주려면 오징어 파이라는 걸 일일이 잘라서 썼는데 지금은 라운드 형태 금속 몰딩 제품을 많이 씁니다. 알루미늄으로 된 몰딩인데 작업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라운드 마감 터지는 하자 걱정도 없습니다. 특히 작은 알값을 구현할 때 유용한 제품이라 추천합니다. 벽지만 잘 골라도 집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고급 인테리어라고 하면 도장이나 필름 먼저 떠오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벽지도 잘 고르면 도장과 필름보다도 더 좋은 마감이 나옵니다. 이 집에는 칠한 벽지에 월가드, 샌드 베이지 컬러를 적용했어요. 이 제품의 최고 장점은 표면 광도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손톱이나 날카로운 것을 긁어도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습니다. 고급 실크지와 비교했을 때도 내구성이 확실히 좋습니다. 러브 청소기가 부딪혀도 손상이 없고 얼룩이 묻어도 쉽게 지워져요. 충격과 오염에 매우 강합니다. 두 번째는 벽지와 벽지 사이 갈라지지 않아요. 월가드 제품의 베이스가 부직포라서 수축 팽창이 가장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댐 시공을 해도 갈라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벽지를 써주면 무몰딩은 당연하고 무걸레바지로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습니다. 도장 대비 비용도 합리적이고 표면 질감도 고급스럽습니다. 단 꼭 알고 계셔야 할 게 있는데 월가드 두께가 얇기 때문에 기초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벽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마감도 그만큼 예쁘게 나옵니다. TV는 그냥 완전 매립으로 하세요. 벽걸이 TV를 반매립으로 할지 완전 매립으로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TV와 벽이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완전 매립이 훨씬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이 집은 거실과 안방 모두 TV를 완전 매립했어요. 이렇게 완전 매립할 때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TV 박스 깊이를 130에서 150 이상 확보해야 하고 이보다 얕으면 TV가 벽면 밖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실 TV는 95인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TV가 크면 뒤로 멀리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95인치는 소파의 거리를 따져봤을 때 3500에서 4000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TV 높이도 중요한데요. 소파 높이가 대략 400 정도 되니까 TV 하단을 바닥에서 450에서 500선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 집은 저층이라서 천장 윗 공간이 많지 않아요. 스프링클러도 없기 때문에 우물 천장 깊이 단차를 크게 줄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간접 조명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거실 창 쪽 시스템 에어컨 단내림 부분부터 주방 입구 라인 쪽까지 단차를 주면서 간접 조명을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천장을 물리적으로 높이지 않아도 단차가 생긴 경계선 덕분에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높고 넓어 보입니다. 커튼박스 라인에도 간접 조명을 넣었는데요. 창가 쪽에서 은은하게 빛이 퍼지면서 천장이 더 깊어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안방은 헤드웰 쪽에 간접 조명을 넣었는데 침실에서 간접 조명은 눈에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욕실도 마찬가지예요. 욕실장 하부, 거울 뒷면, 샤워부 측면 천장까지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넣어서 눈이 편안한 욕실을 만들었어요. 직접 광원을 최소화하고 간접 조명을 공간 곳곳에 층층이 쌓아주면 호텔 같은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집에 빠지지 않는 공간, 바로 응접실입니다. 이 집은 39평 치고는 주방이 상당히 작은 편이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주방으로 만들기에는 공간이 애매해서 고객님과 협의 끝에 아예 응접실로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응접실이 생기면 좋은 점이 조리 공간과 단일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을 때도 주방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선도 훨씬 좋아집니다.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던 상하부장과 한쪽 벽면에 길게 있던 키 큰 장 모두 털고 테이블과 홈바를 설계했어요.
깨끗하게 비워진 벽면에는 고객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을 걸 예정이라 각도 조절되는 시오비 2인치 다운라이트를 넣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명한 루이스 폴센 PH 아크초크 조명이 들어갔는데 이 조명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은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메인 주방은 기존 발코니 공간과 바로 옆 침실을 확장해서 최대한 넓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냉장고장과 상하부장 수납을 모두 합쳐 9m가 넘는 공간이고 응접실에 있는 홈바까지 더하면 기존 주방에 비해 40% 이상 수납력을 좋아졌습니다. 기존 주방에 냉장고를 둘 공간이 없어서 입구방에 두고 쓰고 계셨는데 이번에 주방 안으로 자리를 만들었어요. 인덕션 싱크볼 냉장고가 삼각 동선으로 요리하기 편리한 주방이 완성됐습니다. 홈바에서 하나 더 짚어볼 게 있어요. 바로 세라믹입니다. 상판에만 세라믹을 올린 게 아니라 미드웨이 천장면까지 감싸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세라믹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면서 공간을 압도하는 메스감이 생깁니다. 적용한 제품은 유럽산 세라믹 마젤라노인데 개성 있는 패턴이 들어간 세라믹이에요. 이런 소재는 면적이 넓을수록 디자인이 더 돋보입니다. 메인 주방 상판도 로마 팬텀 아이보리 세라믹 제품인데요. 상판뿐만 아니라 미드웨이까지 함께 감싸주었고 인덕션 쪽 창문 턱까지 올려줘서 통일감을 줬습니다. 이렇게 고급 소재를 쓸 때는 면적을 넓혀주는 게 핵심이에요. 메스감이 살아나면서 공간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 집은 안방과 주방 두 곳에 시스템 창을 적용했어요. 일반 슬라이딩 창은 프레임이 여러 개 겹쳐서 창밖 시야를 많이 가리게 되는데 뷰가 좋은 집일수록 아쉬운 포인트가 되거든요. 시스템 창은 프레임이 훨씬 얇아서 바깥 풍경이 시원하게 보이고 같은 창문 크기라도 훨씬 개방감 있게 느껴집니다. 창호 교체는 비용이 좀 들어간 작업이지만 한번 바꾸면 매일 보이는 요소예요. 특히 뷰가 좋은 집이라면 시스템 창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데 인테리어를 다 잘해놓고 커튼박스 때문에 아쉬워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순전 상태 아파트 커튼박스는 폭이 약 120에서 140 정도인데요. 이 폭으로는 전동 커튼은 물론이고 간접 조명도 제대로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튼박스를 220으로 넓혀주었어요. 전동 커튼 두 줄이 들어가려면 최소 220을 확보해야 간접 조명까지 무난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커튼박스 안에 콘센트 메리트 꼭 챙기세요. 전동 커튼을 나중에 설치하려고 해도 콘센트가 없으면 선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전동 커튼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적정한 폭과 콘센트는 공사하면서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호텔 같은 욕실을 원한다면 공간부터 넓히세요. 욕실은 아무리 예쁜 타일을 쓰고 조명을 잘 설계해도 공간 자체가 좁으면 고급스럽게 느껴지기 어려워요. 이 집 안방 욕실은 원래 폭이 1100에 길이 1400 정도에 굉장히 작았어요. 세면대와 양변기만 겨우 들어갔는데 샤워 공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은 그런 욕실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담 오셨을 때 가장 불편하다고 하신 부분이 바로 이 욕실이었어요. 그래서 욕실을 확장하면서 샤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방과 건너방 사이 통로 공간에 비내립벽이 있었는데 이 벽을 털면서 욕실 길이는 1400에서 2100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확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수인데요. 벽을 새로 신설할 때는 반드시 방수 합판을 써야 하고 바닥에는 최소 1000 정도는 조적을 쌓고 방수를 꼼꼼히 해야 돼요. 아무래도 바닥은 물이 많이 고이는 시간이 길어서 조적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면대는 앞뒤 폭이 좁아서 타일 세면대를 작게 만들었어요. 간단한 세안이나 손 씻는 용도라도 이 정도 사이즈도 충분합니다. 샤워 공간이 생기면서 앞쪽에는 젠다이를 둘 수 있게 되었어요. 샴푸나 바디용품을 여기에 올려두고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양변기 상부에 여닫이 수납장도 달고 세면대 하부에도 수납장을 넣어서 수건, 비누와 같은 욕실에 필요한 물품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집에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세탁실입니다. 원래 세탁기가 주방 발코니에 있었는데 안방 계급 위치로 바꾸면서 생긴 공간을 활용해서 세탁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기존 안방 도어는 건너방과 마주보고 있는 평범한 위치였는데 거실 발코니 확장부 쪽으로 옮겼습니다. 히든 도어를 적용해서 거실 인면이 하나로 읽혀질 수 있게끔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도어 위치를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필요할 때는 쉽게 열고 쓰고 평소에는 깔끔하게 닫아둘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세탁실로 딱 좋은 이유가 있는데요. 안방 욕실이 바로 뒤쪽에 붙어 있어서 설비를 끌어오기가 아주 용이했거든요. 배수관이 가까울수록 배관 작업도 간단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다만 이렇게 별도의 세탁실을 만들 때 공간 최소폭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대부분 세탁기 좌우폭이 700인데 설치할 때는 좌우 여유가 필요해서 최소 800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측면에 수도 설비를 배치한다면 여기서 50을 더 잡아서 900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앞뒤폭도 중요한데 세탁기 앞뒤 길이가 대략 850 정도니까 문을 열고 사용하려면 최소 950에서 1000 정도는 필요합니다. 세탁기 위쪽은 상부장을 달아서 세제나 생활용품을 수납할 수 있게 했고 수도 배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했습니다. 추가로 좁은 공간에 책상, 책꽂이, 침대까지 모두 넣어야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방은 공간이 좁아서 동시에 침대를 두면
책상을 사용할 수 없는데 전동 접이식 침대를 적용해서 평소에는 여성 고객님의 서재를 활용하고 가끔 자제분이 오실 때는 침실로 쓸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리모컨으로 내려서 쓰면 되고 안 쓸 때는 세워두면 됩니다. 벽체와 같은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세워두면 깔끔합니다. 이 집에 들어간 마감재는 모두가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쓰는 벽지, 필름, 세라믹, 타일입니다. 공간의 고급스러움을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를 고려한 동선, 가구 배치, 수납 기능이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기획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획력이라는 건 사실 포트폴리오 사진에서 쉽게 확인하기엔 어려워요. 인테리어 상담하시면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지를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의 현장 포트폴리오도 사진보다는 꼭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